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부동산 정책 그 1호 공약입니다. 한번 내용을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신문에 이렇게 다들 나왔습니다. 조선동아, 아주경제, 머니투데이 쭉쭉쭉 나옵니다. 디지털타임스 여러 군데서 나오네요. 해서 한번 매경 걸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제1호 공약 청년의 원가주택 30만 호 제목 이렇게 청년층을 표심을 잡으려고 제목 또 이렇게 합쳐졌고요. 어쨌든 봐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약 발표입니다. 건설 원가 20%의 주택 분양 80%는 30년 저금리 상한 구조. 자, 유승민 허황된 퍼플리즘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공공주택 20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을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역세권 인근 단지의 용적률을 올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분양 주택을 제공하는 역세권 첫집 주택 정책도 내놓았고요.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과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 영향을 집중하겠다고 이같이 밝혔고요. 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후 정책 공약을 발표한 건 이번 처음이고요. 먼저 윤 전 총장이 임기 5년 내 청년 원가 주택을 3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게 핵심입니다. 건설 원가의 20%만 있으면 먼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30년 동안 낮은 이자로 원리금 상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은 원하는 경우 5년 후 주택을 국가에 대팔 수도 있습니다. 이때 최초 분양가의 주택 가격 상승분의 70%까지 더한 금액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좀 독특한 제도네요. 자, 윤 전 총장은 1차 입주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에게 사들인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이건 처음 들어본 시스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부동산 주요 공약입니다. 윤석열 청년 원가주택, 청년층의 시세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주택을 분양합니다. 자, 홍준표 반값 아파트, 정부가 토지는 보유 조건으로 하고 아파트값만 절반으로 인하, 그 다음에 유승민 희망사다리 주택, 무주택자에게 LTV 80%까지 완화, 그 다음에 최재형은 주거사다리 회복, 청년 신혼부부에게 토지 임대부 주택 반값 공급, 그 다음에 원희룡 국가찬스 반반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정부가 집값 절반 투자. 이렇게 좀 나와졌는데요. 일단은 계속 읽어봐 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2030 무주택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고요. 다만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자녀가 여러 명의 40, 50 무주택자도 공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전체 넓혀가기로 했고요.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맡게 되고요. 재원은 LH가 현재 공공분양 사업에서 흑자를 보는 만큼 관련 이익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다만 건설 원가는 미리 측정하기 어려워 적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윤 전 총장 캠프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정부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누적 적자가 100조 원이 넘는 LH 대규모 원가주택 공급을 맡길 경우 결국 정부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원가주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본주택과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역세권 첫집 주택을 5년 동안 2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고요.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300%에서 500%로 높이고 이로 인해 생긴 주택의 절반을 공공기부 체납 방식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 차량, 정비창, 유수지 등을 지하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하고 있고요. 윤 전 총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포함해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 수도권에는 140만 가구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윤 전 청장을 포함해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규제 완화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의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고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국민의힘은 지난달 반값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대선 1호 공약 부동산 5년 뒤 국가 매각 차익 70% 취득. 이런 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자, 신원 청년청 LTV 80%까지 홍준표 이재명과 더 확대 공약 쭉 똑같은 뭐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밑에 자 홍준표 의원은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이라며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이라고 공격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 원가주택의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청년 원가주택은 처분 제한이 없는 100% 완전한 내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요거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첫 부동산 원가주택 30만원 공구, 신혼부부 LTV 80%쭉 봐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른 기사에서 안 나왔는데 역세권 여기 지금 현재 봐보면 역세권 풀고 용적률을 300%에서 500% 높이고 또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전면 풀고 지금 이거죠. 다시 처음에 있는 매경신문으로 와보겠습니다. 매경신문 나와서 지금 여기 나와졌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그 시장 경제 정책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물량도 맞습니다. 조금은 250만 가구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250만 가구보다는 우리나라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워낙 주택 공급을 못해서 250만 가구를 뭐 하면은 적절할 수도 있겠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항상 해마다 40만 가구가 필요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마다 그 10만, 30만 쌍 정도가 일단은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지금 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30만 쌍이 계속 결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하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사람 요런 거 세대 분리 이런 것까지 뭐 계산해서 한 10만 가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한 해마다 40만 가구가 필요해요. 그럼 5, 4, 22, 200만 가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서 250만 가구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경기에 우리나라가 몰려 있으니까 그 절반 이상이 그래서 250의 절반 약 130만 가구를 수도권에다 공급하겠다. 이 틀도 큰 틀에서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정책에서 청년 원가주택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일단 표현하냐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국가가 공적 부조라는 것을 해주고 있어요. 공적 부조라는 게 뭐냐면 그 소득 1분이자 2분이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서민층. 우리는 사람들이 용어를 막 혼재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가 중산층이면서 나도 서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서민이란 용어는 속된 말로 찌질이 가난한 사람이다. 찌질이 가난하고 똥구멍 찌질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표현을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민이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 서민이란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월급 한 300에서 한 500 정도만 지방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00 이상에서 700 정도 받은 사람들의 월급의 1가구당 이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중산층에 해당이 돼요. 중산층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봐보면 우리 뭐죠 노부모 뭐라고 그럴까요?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결손 가족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병이 있고 하시는 분들 좀
가난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사시냐면은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거든요. 국민임대 아파트가 원가의 거의 70% 선에서 30% 가까이를 국가가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부존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 아파트가 조금 부실하게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도 있죠. 근데 공급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대 아파트가 공급만 한 30% 정도 적자 보고 공급해주고 실제 관리는 그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그 떠넘기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 소득 1분이자 2분이자 잘 살게 해주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민임대 아파트 우리가 말하는 12평형, 15평형, 17평형, 19평형, 21평형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임대 아파트의 70% 선에서 시장 가격의 70% 선, 30%는 국가가 손해보고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관리 비용도 어쩌면은 좀 손해를 보고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죠? 또 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또 말하면 중산층이 사는 것은 원가 이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원가 이상으로 내놓고 있고요. 또 뭐냐 국민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평수가 뭐냐면 세대수가 적어요. 공급된 양도 적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LH가 중산층에 대한 아파트 공급량도 훨씬 많은 뿐만 아니라요. 또 민간 건설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24평에서 30평대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여기 포커스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적자가 난 것을 뭐냐면은 24평에서 34평 사이에서 흑자 또는 34평 이상에서 흑자 난 것을 여기에다가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존을 적자 난 거에다가 그러면 자 청년 원가주택 그런 논리로 말하면은 30만 채에다가 윤석열 그 대표자가 윤석열 후보자가 여기다가 보존해 주겠다. 요것은 그런 논리로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뭐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30만 채를 공급하면 대한민국 경제 재정의 적자가 얼마나 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통계를 못 뽑아놔서 그래서 뭐 요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윤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또 뭐 5년이나 후에는 다시 뭐 국가한테 대파할 수 있다. 그래서 70%까지 금액을 이거잖아요. 속된 말로 5년간 있었는데 예를 3억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됐어. 그러면은 2억 증가됐잖아요. 2억에 2024 1억 4천을 기존에 있던 사람이 가져가고 국가가 30%를 가져가고 6천만 원 가져간다 이 소리겠죠.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좀 뭐 하여튼 하나의 뭐 아이디어 정도 뭐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가 실제로 조사를 해봐서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면 그때 뭐 30만 채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뭐 15만 채나 10만 채로 줄일 수도 있고 그러진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경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에 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항상 제한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생색내기용입니다. 국가는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유승민, 최재형이가 됐든 뭐 또 어떤 누가 됐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국민의 가난함을 다 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칼 들고 말 타고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국민한테 뺏어간 게 국가지 국민한테 뭐냐면은 주는 게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는 뭐예요? 돈을 벌 줄 몰라요. 세금으로 왕창 뜯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좀 줍니다. 근데 그 주는 이유가 뭐예요? 반란 일으키지 말라고, 폭동 일으키지 말라고 주는 것이 이게 큰 틀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반갑 아파트. 그 다음에 홍준표 반갑 아파트.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했죠. 홍준표하고 누가 있죠? 최재형이가 이렇게 있죠. 토지 임대부. 근데 이 토지 임대부는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권만 4개 있다는 거야. 건물은 30년이나 40만 지나버리면 걸레가 돼버리는데 다 무너지고 금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아파트 이런 것은 그러한 시스템을 30년, 40년 후에 안다라고 부동산을 조금만 안 사람들은 절대 분양을 못 받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나 최재형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계속 경제적인 이런 거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0%까지 대출을 좀 해주는데 무주택자들에 한해서 80%까지 완화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제가 봤을 때 유승민이가 부동산 정책은 절대적인 소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정책이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유승민께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의 국가 찬스 반반 주택, 요게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자세한 내막은 없어서. 근데 그 절반 투자 이것도 봐보니까 절반 가격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면 이게 토지 임대부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요거 그래서 의미 없다. 원희룡 것도 의미 없고 최재형 것도 홍준표 것도 제가 보는 의미 없고, 의미 있는 거라고 하면은 유승민께 의미가 있고,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윤석열의 전체적인 틀은 다 맞습니다. 250만 원 공급한다. 수도권에 130만 원 공급한다. 만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허용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줄이겠다. 요것도 큰 틀에서는 다 맞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청년층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30만 채를 공급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 물론 지금 현재 LH가 100조 가까이 손해를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이자만 해서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청년 이런 원가주택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이것도 또 그 적자를 더 안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100조가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이걸 청년들한테 주택을 마련해서 결혼도 하게 하고 또 인구 증가 목적도 있고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한번 이렇게 세부적인 그 국가 예산 같은 것을 조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30만 채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15만 채나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10만 채만 공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뭐냐면은 국민임대 아파트도 똑같거든요. 국민임대 아파트도 대한민국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국민임대 아파트를 국가가 30% 손해 보면서 원가의 70% 선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소득 1분이자 2분한테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실 언제까지 저도 공급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국가가 계속해서 떠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어차피 그 적자분을 계속 모집할 메울 거예요. 현재는 그 LH가 100조 원 가까이를 그 적자가 계속 내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150조 원이 되고 200조 원이 되고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누가 떠안을 거다? 국가가 떠안겠죠. 언젠가는 떠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그 와중에서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어떻게 한다? 국민들한테 만족을 해줄 수 있는 주택을 모두 공급해 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제한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하다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계속 발표가 되면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치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